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입니다. 예전에는 자녀를 훈육하기 위해 폭력을 휘두르는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많았으며 폭행하는 것을 훈육의 일종이라 여기고는 했습니다.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더라도 개인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생각해 쉬쉬하는 경향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아이들을 향한 가학행위를 하는 것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얼마 전 부부싸움을 한 남편이 홧김에 그네를 타고 있던 아이를 뒤에서 밀어버린 기사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남편은 본인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자녀에게 그대로 화풀이를 하였고, 이 상황을 지켜보던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게 되어 남성은 자녀 폭행아동학대 혐의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자녀 폭행아동학대는 보호시설이나 교육기관에서 자주 발생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이는 곳은 가정입니다. 가정 내에서 미성년자에게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면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교사와 같은 직무상 가학 사실을 알고 있는 이는 신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의로 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된다면 분리조치를 받게 되며 형사처벌도 강력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폭행이란 신체적 학대만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러나 아동에게 폭언을 하거나 비하하는 말을 일삼는 행위, 아동의 신체 및 정서상의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 방임, 성적 학대를 하는 것도 자녀 폭행아동학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은연중 아이에게 보이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이의 입장은 다르므로 본인의 언행에 주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사람에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및 발달할 수 있도록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지원을 해야 한다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자녀 폭행아동학대로 신고를 받게 되면 경찰 조사에 임하게 됩니다. 경찰 조사 시 그런 적 없다며 본인의 행동을 부인하거나 자녀가 말을 잘 듣지 않아 훈육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경찰의 조사를 받을 때에는 사실에 기반하여 객관적으로 진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계기와 결과, 평소 두 사람의 관계, 개선 가능성, 피해의 정도 등을 자료와 함께 언급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자료에는 주관적인 해석이나 감정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순간의 말실수로 자녀 폭행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진술을 시작하기 전부터 전문인과 법률적 대응법을 찾아본 후 조사에 임하는 것이 본인의 혐의를 줄여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신고당한 C씨,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C씨와 C씨의 아내는 외부 일정이 있어 아이들과 외출한 후 집으로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차량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후 집으로 올라가던 중 큰아이가 자신을 안아주지 않는다며 바닥에 누워 떼를 쓰기 시작했고, C씨는 차가 지나다니는 주차장에서 고집을 부리는 것이 위험하다 생각해 다소 과격하게 아이를 잡아 끌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의 팔이 빠지게 되었으며, 우는 아이의 모습을 목격하게 된 주민이 C씨를 신고하게 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차장 내부의 CCTV 영상에서도 C씨가 자녀의 팔을 확 잡아당긴 것이 확인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아동도 신체상의 해를 입었기에 자녀 폭행아동학대 혐의를 벗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경찰 조사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송치가 되자 법리적인 도움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고 고지어 면담도 진행했습니다. 또한 주차장이라는 위험한 공간이다 보니 아이에게 혹여나 무슨 일이 생길 것을 걱정하여 한 행위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당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둘째 아이를 안고 있었다 보니 첫째 아이를 안아줄 수 없었던 것과 본 사안 외에 전혀 학대의 정황이 없다는 사실도 입증해내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 아동이 본인이 아빠인 C씨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녹취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법률 대리인의 조력 결과 검찰에서도 당시의 전후 사정과 피해 아동과 C씨의 사이가 돈독하였다는 것, 이전에도 체벌을 한 적이 없다는 것 등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검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C씨는 아동의 신체를 잡아당기는 모습이 그대로 촬영되어 있어 불리한 측면이 많았으나 소송 대리인의 도움으로 조기에 자녀 폭행아동학대 사안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사건의 경위를 바탕으로 아동과의 평소관계나 가정환경 등을 전체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폭행이었다면 훈육의 일환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가 그렇지 않다면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 및 재판 절차를 밟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법정에서도 불리한 요소들이 발생하므로 초기에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상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